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LNF도 나와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는 경영권 분쟁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또 통신 장비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KMW가 16%대, IT스는 9%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LNF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신규 상장 예비 심사 결과가 나왔죠. 상장 규정상 상장 요건을 충족해서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이 본격화되는데요. 다만 상장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고요. 8%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미사이언스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OCI와 통합을 발표한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이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두고 오너가의 갈등이 불거지는 점이 이 주가의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MW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동안 이 내리막을 보였었던 통신 장비주가 최근 들어서 이 주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6G에 대한 투자 의지를 또 보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올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게 되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6% 넘는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G2파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게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죠. 오늘장 6% 넘는 오름세 보였고요.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IT슨입니다. 조각 투자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이 신종 증권시장 거래 시스템 구축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 나오죠. 힘을 받으면서 10% 가까운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이 통신 장비 관련한 종목들, 6G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KMW뿐만 아니라 테마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6G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5G가 굉장히 재미없었던 섹터였고 2020년도에 우리나라 가장 빨리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지국 투자, 설비 투자에 대해서 사실상 SK텔레콤 및 통신 3사들이 원래 이제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보다 많이 미달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네트워크 장비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부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잠깐 반짝적인 이제 실적 상승이 있긴 했습니다만 22년도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23년도에는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KMW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뭐 에이스테크, 대다수의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KMW를 비롯해서 에이스테크도 사실 상한가에 육박하는 시세가 또 어제에도 한번 나왔었던 만큼 상당히 이제 좋은 랠리의 양상들을 좀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사실 5G 네트워크 장비가 그대로 이제 6G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테마주로 볼 수 있는 뭐 코이버 이런 종목들도 같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6G는 현재는 아직은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섹터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테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모멘텀을 받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 이후에 다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특히나 에이스테크만 보더라도 제가 진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이스테크의 이제 실적이에요. 자, 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영업 적자가 계속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해서 사실상 2023년도에도 굉장히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가 완전하게 엉망인 상태로 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추후에 쓸 수 있는 전략은 자본 조달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유상증자를 더 찍어낸다든가 어쨌든 다 주식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BW든 뭐 CB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본금 항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자본금이 229억에서 243억, 249억 하다못해 이번 3분기, 작년도 3분기에는 374억 정도로 늘어난, 그러니까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식을 더 찍어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주주들이 굉장히 피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재무 구조를 한 번에 바꿀 만한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랠리를 보시고서 너무나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지금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 모멘텀, 재료를 받아서 올라갔다라고만 평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선택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6G 관련한 테마는 단기적인 테마로만 저희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뭐 한미사이언스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세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항상 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재료로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M&A, 그죠? 인수합병,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건 진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사실 OCI가 예전에 이제 부각약품을 처음으로 이제 인수를 했을 때 저 역시도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갑자기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 갑자기 바이오 제약사를 인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서 좀 분석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인수한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도 없이 신약 개발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이런 부분, 파이프라인 증설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이제 수년간의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실패한 M&A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저 역시도 좀 하고 있었는데 OCI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미약품 쪽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인수합병을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자,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초석을 좀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물론 지금 이것을 인수합병하는 와중에 지금 경영권 분쟁까지도 같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오르겠어요? OCI가 아니라 누가 오릅니까? 당연히 한미사이언스 쪽이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었던 패턴이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 물량을 모두 흡수하면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직행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큰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뭐겠습니까? 의결권 전쟁이에요. 그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예전에 이제 한진칼의 사례를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잡음들이 들릴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또 뉴스에 따라서 급락하는 이런 방식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많은 비중을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액 비중을 가지고서 혹은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줬을 때, 그죠? 사실상 어제도 급등 나온 다음에 다시 종가 기준을 쫙 빼버리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한가를 따라간다든가 이런 전략은 지금 이렇게 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종목에서는 흔히 쓰이는 전략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뭐 이 경영권 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장기화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하자라는 정도로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단기간 급등을 보인 만큼 너무나도 큰 비중을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적은 비중으로 조정을 보였을 때 관심 갖고 지켜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제가 골라볼까요? 네, 원전주 지드파워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자, 원전주가 사실 굉장히 이제 오래 쉬었던 이제 그 주도 섹터 중에 좀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이 사실 이제 수출 쪽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 풀리고 원전 수출 재개된다. 그리고 수조 원, 수십조 원, 뭐 루마니아 쪽에 원전 수출한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실 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런 호재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들이 상당히 오래 쉬었다가 오랜 횡보 끝에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좀 했죠. 자, 반도체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채택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너지를 최대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철강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그 매출의 그러니까 대략 그 비용의 25% 정도를 전기비가 충당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전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낮춰야겠죠. 이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상 수출할 때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손실은 다 우리 기업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윤 대통령이 좀 잘 언급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좀 하게 되면 관련된 섹터에서 급등은 충분히 좀 나와주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2파워뿐만 아니라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 이제 좋은 랠리 양상을 좀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상 수출이라는 것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개별적인 재료 양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 급등하기보다는 차츰차츰 우상향 차트를 유지해서 조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방을 지금 약 한 5%에서 약 10% 정도만 열어두고서 단기 매매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수출이 만약에 재개되지 않는 한 사실상 지금 현재 엄청나게 또 주가가 급등할 만한 이런 촉매 자체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한다? 박스권에서, 그죠? 상방을 살짝만 열어두고 이 안에서 단기 매매하는 전략만 유효하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호재가 너무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가 가능하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LNF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LNF가 이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본격화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LNF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사실 LNF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시간외로 좀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성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일단 2천억대 정도의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좀 하게 됐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빅베스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을 한 번에 털어버린 거예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기 전에 일단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실은 이번 4분기에 다 털어버리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워낙에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원자재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이것을 모두 4분기에 털어내다 보니까 사실상 앞으로 1분기, 2분기에는 그렇게 큰 규모의 적자 규모는 우리가 좀 예상하기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죠. 자, 그래서 어쨌든 2천억대 적자예요. 절대 적지 않은 적자 수준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봤을 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급락을 할 여지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저 역시도 사실 시초가부터 지켜봤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 5% 부근으로 시작을 했다가 플러스 이제 8%까지 확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 많은 물량을 누가 샀냐? 기관이 샀습니다. 사실 증권가 레포트에서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쏟아졌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전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렇게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던 이런 배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스피 이전에 대한 뭐 이거 승인 떨어질 구조 자체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호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보통 이제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하기 이전까지 주가는 보통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포스코 DX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2일 날부터 이제 포스코 DX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확 내려앉았거든요. LNF도 저는 거의 비슷한 맥락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미리 좀 투입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수급적인 요인 외에는 지금 당장 뭐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철저한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2월 달 이제 통계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아직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하반기까지 내다보시면서 중장기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LNF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코스피로 이전하는 게 아마 1월 중하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하순 정도에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을 때 그 시기를 노려서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이런
대응적인 부분을 좀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이게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에도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급등을 보인 종목은 무리해서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인 후에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IT센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조각 투자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IT센도 사실 그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조각 투자 STO라고 하죠. 이제 STO 쪽 관련해서 이제 또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 바닥 수준이었던 4,000원 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2배 이상 급등을 했죠. 그래서 9,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 7,000원대 지지 라인을 좀 확보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이후에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신 대로 엘컴텍 IT센이 보통 금 관련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치우칠 수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즉, 해지 차원에서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아닌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를 해둘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엘컴텍과 IT센이 거의 비슷하게 또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한 번씩 이렇게 윗골이 다는 패턴들을 만들어 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센은 추가적으로도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급등하는 양상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 단기 매매 전략 잡아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